밤 11시 요양원 3층 복도의 발걸음 소리만 메마르게 울린다. 간병인 지은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205실 문 앞에 멈춰선다. 88세 김정수 할머니는 오늘도 침대 옆 낡은 라디오를 켜둔 채 잠들어 있다. 할머니, 라디오 끌게요. 지은이 다가서자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뜬다. 그 버튼은? 건드리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87.5는 절대로. 지은은 라디오의 주파수 다이얼을 본다. 현재 90.1 FM에 맞춰져 있고 87.5 부분에는 빨간 매니큐어로 X 표시가 되어 있다. 할머니는 매일 밤 라디오를 켜두지만 그 주파수만은 피한다고 했다. 왜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이불을 끌어올린다. 모르는 게 나아? 어떤 목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복도 끝에서 야간 간호사가 회진을 돌며 발소리가 멀어진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방 안에 그림자를 만든다. 지은은 라디오에 금지된 주파수를 바라보며 궁금증이 솟는다. 할머니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87.5 MHz에는 정말 무엇이 있는 걸까? 다음날 오후 할머니가 물리치료실에 간 사이 지은은 205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라디오가 조용히 놓여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지은은 주파수 다이얼을 천천히 87.5로 돌린다. 처음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리다가 갑자기 선명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정수야, 오늘도 듣고 있니?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지은의 손이 굳는다. 할머니의 이름은 정수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벌써 60년이 지났구나. 네가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손주들까지 보는 걸 지켜봤어. 고생 많이 했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어딘가 낡고 멀다. 마치 오래된 녹음 테이프 같은 음질이다. 지은은 급히 다이얼을 다른 주파수로 돌린다. 문 밖에서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할머니가 돌아온다. 지은은 서둘러 원래 주파수로 맞춰놓고 자연스럽게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여는 척한다. 지은이? 뭐하고 있었니? 아, 공기가 답답해서요? 지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린다. 할머니는 라디오를 예리하게 바라본다. 주파수 표시는 90.1이지만 다이얼 주변의 먼지 자국이 미묘하게 달라 보인다. 그 목소리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할머니만을 위한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 지은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87.5 MHz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돈다. 인터넷으로 주파수를 검색해보니 87.5는 현재 어떤 방송국도 사용하지 않는 대역이다. 다음날 지은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묻는다. 할머니, 가족 중에 방송 관련 일하신 분 있으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진다. 왜 그런 걸 묻니? 라디오를 워낙 좋아하시길래요? 할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큰 마이크 앞에 앉아있다. 남자의 왼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선명하다. 내 남편, 옛날에 지역 방송국에서 일했어. 60년 전에 사고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진다. 사진 뒷면에는 1965년 KBS 대구 임채호 아나운서라고 적혀있다. 그 사람이 87.5 주파수랑 관련 있나요? 할머니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고개를 젓는다. 모르겠어. 그냥 그 주파수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너무 닮았어. 점심시간 지은은 요양원 사무실에서 할머니의 입소 기록을 살펴본다. 가족 관계란의 배우자 임채호 사망라고 되어 있다. 사망일자는 1965년 3월 15일이다. 60년 전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여전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는 게 가능할까? 며칠 후 지은은 규칙성을 발견한다. 87.5MHz의 방송은 매일 정확히 오후 3시 15분에 시작해서 20분간 지속된다. 그리고 항상 같은 문장으로 끝난다. 정수야,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자. 사랑해. 지은은 요양원 도서관에서 1965년 신문을 뒤진다. 3월 16일자 지역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찾아낸다. KBS 대구 방송국 아나운서 임채호 씨 방송 중 심장마비로 급사. 기사에 따르면 임채호는 3월 15일 오후 3시 15분 정규 뉴스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한다. 그의 마지막 방송 주파수는 87.5 MHz였다. 할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혹시 할아버지께서 매일 3시 15분에 방송하셨나요? 할머니의 눈이 커진다. 어떻게? 그걸 알아? 그냥
짐작으로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방송을 놓지 않았어? 심장이 멈춰가면서도 사랑하는 아내 정수에게라는 말을 남겼다더군. 복도에서 오후 3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다. 할머니와 지은의 시선이 동시에 라디오로 향한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방송,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의 약속.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지은은 KBS 대구 방송국을 찾아간다.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아카이브실에는 옛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60대 기록 관리사 박 씨가 1965년의 방송 로그를 꺼내 보여준다. 임채호 아나운서요? 그분 참 안타까웠죠? 방송 도중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로그북을 펼치니 3월 15일 오후 3시 15분. 항목에 빨간 펜으로 방송 중단 마이너스 진행자 사망이라고 적혀 있다. 혹시 그분의 개인 물품이나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박 씨는 고개를 갸웃한다. 아마 창고에. 잠깐만요. 20분 후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나온다. 그 안에는 임채호의 마이크, 방송 원고, 그리고 개인 녹음기가 들어있다. 녹음기 옆에는 손글씨 메모가 붙어있다. 정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 매일 3시 15분 녹음. 지은의 손이 떨린다. 이건 뭐죠? 아, 그분이 아내분을 위해 개인적으로 녹음하신 것 같네요. 당시에는 집에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방송으로 메시지를 전하곤 했거든요. 박 씨가 오래된 녹음기를 조작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바로 87.5MHz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다. 정수야, 오늘 하루는 어땠니? 나는 60년 전의 녹음이 현재까지 전파를 타고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지은은 전자공학과 친구 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민호는 요양원까지 와서 할머니 방의 라디오를 분석한다. 이상하네요. 이 라디오는 1970년대 제품인데 내부 회로가 일부 개조되어 있어요. 민호가 라디오 뒷면을 열자 추가 부품들이 보인다. 누군가 특정 주파수를 수신하기 위해 개조한 것 같은데. 그럼 87.5에서 나오는 소리는? 일종의 루프 재생 시스템 같아요. 녹음된 내용이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설정되어 있네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이 기술은 1965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최소 1980년대 이후 기술이죠.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돌아온다. 뭘 하고 있니? 지은이 라디오를 가리킨다. 할머니, 이 라디오? 언제 사셨어요? 1985년쯤? 아들이 사다 줬지. 그럼 그전에도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들이 이 라디오를 사다 주면서 엄마, 이걸로 아빠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라고 했거든. 아들이 어떻게 1985년에 1965년 아버지의 목소리를 라디오에 담을 수 있었을까? 지은은 할머니의 아들 임동수 씨를 만나기로 한다. 60대 중반의 동수 씨는 서울에서 전자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카페에서 만난 그의 첫 마디는 의외였다. 어머니가 그 라디오 이야기를 하셨군요. 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동수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쉰다. 사실을 말씀드릴까 망설였는데 제가 그 라디오를 개조했어요. 지은의 눈이 커진다. 어떻게요? 1983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8년 만에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의 개인 녹음 테이프들이 발견됐다고? 어머니를 위해 매일 녹음해 두신 것들이었죠? 동수 씨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후 우울증이 심했어요. 매일 3시 15분만 되면 라디오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라디오에? 네. 당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던 자동 재생 장치를 이용해서 매일 3시 15분에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도록 했어요. 어머니께는 비밀로 했죠. 창밖으로 겨울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 간다. 동수 씨가 손목시계를 본다. 3시 10분이다. 아들의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모르고 계신 걸까? 요양원으로 돌아온 지은은 할머니와 마주 앉는다. 시계는 3시 14분을 가리킨다. 할머니는 이미 라디오 앞에 앉아 87.5MHz에 맞춰놓고 있다. 할머니,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목소리가? 할머니가 지은을 바라본다. 뭘? 아드님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거라는 걸요? 3시 15분 정각 라디오에서 임채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정수야, 오늘도 듣고 있니?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지은이 놀란다. 네?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니? 어머니 아프다고 이런 걸 만들어줬는데 모르는 척 해야지. 할머니가 라디오를 쓰다듬는다. 하지만 이 목소리를 들을 때만은 정말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아. 아들의 마음도 남편의 사랑도 함께 느껴져. 그럼 왜 87.5를 금지된 주파수라고 하셨어요? 너같이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늙은이의 슬픈 착각이라고 여길까봐? 라디오에서 임채호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진다.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우리 아들도 잘 기르고 손주들도 예쁘게 키웠지? 고마워 정수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탄생한 작은 기적. 이것이 바로 87.5MHz의 진실이었다. 며칠 후 지은은 동수지를 다시 만난다. 이번에는 그의 아들, 즉 할머니의 손자인 28살 임준호도 함께다. 준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개발자다. 사실은 동수씨가 말을 꺼낸다. 그 라디오도 이제 오래되어서 언젠가는 고장 날 거예요. 준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다.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 새로운 걸 준비했어요. 스마트 스피커에 할아버지 목소리를 입력해서 언제든 할머니가 원할 때 들을 수 있도록요. 하지만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할머니는 그 낡은 라디오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계세요? 동수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라디오는 그대로 두고 내부 장치만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겉보기엔 똑같지만 더 선명하고 안정적으로. 준호가 덧붙인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미리 녹음해 두신 것 외에도 아버지와 제가 할머니를 위해 추가로 녹음한 메시지들도 포함시켰어요. 어떤 메시지들이요? 할머니 생신 축하, 명절 인사, 건강관리 당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동수씨의 목소리가 떨린다. 할아버지가 직접 할머니께 고마웠다는 말씀들이요. 3대에 걸친 사랑의 릴레이. 할머니를 향한 마음이 기술과 만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마이너스. 라디오 교체 작업이 끝난 날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3시 15분에 87.5MHz를 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먼저 임채호의 목소리. 정수야, 내가 너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 있어. 그 다음 동수의 목소리.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동안 못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준호의 목소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번갈아가며 할머니에게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라디오를 껴안는다. 지은아, 할머니가 말한다. 이제야 정말 안심이 돼. 왜요? 내가 떠나도 이 사랑은 계속될 것 같아서. 우리 손자가 또 그 아이들이 언젠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될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복도의 저녁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87.5MHz는 더 이상 금기의 주파수가 아니다. 이제는 사랑을 전하는 주파수가 되었다. 6개월 후 지은은 다른 요양원으로 이직했지만 여전히 김정수 할머니를 찾아뵌다. 할머니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고 다른 입소자들에게도 자신의 라디오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지은아, 네가 87.5를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조금 기뻤어? 네?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소중한 이야기였거든.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할머니의 방에는 여전히 그 라디오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87.5의 빨간 X 표시가 없다. 대신 작은 하트 스티커가 붙어 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처음에 왜 저에게 87.5를 들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짓는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진짜 사랑은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걸, 준비된 사람에게만 들려주는 거라는 걸. 오후 3시 15분 라디오에서 임채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따뜻함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정수야,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슬픔은 따뜻한 추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 할머니의 87.5MHz처럼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주파수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